자, 우리 맹선 교수님 제가 몇 달 전에 뵙고 교수님 꼭 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교수님의 책에 인간다움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장에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반가웠습니다. AI 시대를 논하면서 그거를 강조해 주셨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제가 그 챕터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AGI 시대 변곡점에 태어난 나의 손녀 은주와 알파 세대 모두에게 이 책을 바친다. 네. 자, 오늘 그 맹성현 교수님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의 그 구절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이 분야의 전공학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럴듯합니다. 아까 결론에 인간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 과연 의미 있는 결실을 우리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도 사람이니까 그쪽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쪽을 좀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다라는 거를 사실상 좀 더 많이 아는 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그다음에 현재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자, 공학자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 거기에 빅테크들의 어떤 경쟁 이런 것이 이제 다 섞였을 때 브레이크가 없이 질주하는 그냥 불타고 있는 버스 같다는 생각을 좀 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할 때는 인공지능에 대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음, 좀 조화 공존 말씀을 드린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어차피 그건 그렇게 올 거고 사람들은 그걸 쓸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결국은 남아 있는 게 뭐냐를 제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도 뭐 느낌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두 그룹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이런 그룹이 있고 어떤 때는 제가 이제 그 기술 전문가들, 음, 개발자들 있는 데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이제 AI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섹트라 그랬는데 세이프하고 에티컬하고 그다음에 culturally friendly하고 그다음에 trustworthy 믿을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들 수긍은 하는데 그걸 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봤는데 오늘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정책 기반을 한 분도 있고 음, 또 정부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들 시민들이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기술자들한테는 당신들이 이렇게 개발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기술자들이 그렇게 방향을 바꾸도록 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똑똑해서 저희가 그 책임 있는 그 섹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AI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그거를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음, 되지 않겠냐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세돌 교수님, 아까 결론에 그래도 나는 좀 낙관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존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 정말 ASI 수준까지 이제 간다면은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존의 상대로 삼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인간 병목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자기네들이 뭔가를 하고 네. 싶은데 이놈의 인간들이 너무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저는 굉장히 우리 이세돌 교수님께 위안을 받았어요. 낙관적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뭐 병목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AI가 우리를 뭐 해하거나 지배하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어찌 됐든 AI를 처음 만든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네. ASI라는 게 초지능,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 지능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이 단순히 병목이 일어난다고 그냥 인간을 정말 말살시키거나 음. 이런 형태로 저는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공존하면서 좀 발전적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이 맹상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가축화된다고 표현을 네, 그런 표현이 해 있었죠. 주셨어요. 저도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AI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좀 지배를 당할 확률이 높다. 음. 종속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AI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음. 그것이 사실상 종속당하는 것이고 네. 지배당하는 것이죠. 음. 우리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좀 아직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어떤 알고리즘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도 약간 좀 저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죠. 기업 간의 경쟁, 국가 간의 경쟁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소수의 그런 집단들에게 이 AI가 그 권한이 딱 주어져 있어요. 네. 저는 AI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것보다 그런 소수의 집단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 소수의 집단이 우리를 AI를 가지고 통제하려 하고 지배하려고 드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정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트리스탄 해리스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구를 해야 된다. 지켜만 보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김미경 대표님. 네. 굉장히 바쁘신 분이 아침 8시 반에 오셨죠, 아까? 저 되게 적극적이죠. 네. 전 과정을 다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저 진짜 AI 공부를 해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언러닝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태까지 배웠던 거 다 지워라.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거 우리가 인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도 맹성현 교수님이랑 옆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AI 문명에서 진짜 전공자는 누구냐? 만든 자가 전공자가 아니고 잘 사용하는 자가 문명의 전공자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플러스 휴먼, 그러니까 AI 연결 안 된 사람 그냥 휴먼, 연결된 사람 플러스 휴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 한 2년간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야, 신기하게도 문명이 새로 열릴 땐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우리 사회에 생기는구나. 이세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이 이 문명의 질서를 만드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문명의 참여자가 되려면 알아야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AI에 대해서 온다 그래서 대응해야 되겠어요?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막 AI가 그냥 막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쿠텐부르크 활자 혁명 때 보면 일부 수도원의 수사들만 글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시민 사회가 형성이 안 되고 그 당시 문명을 몇몇 사람이 이끌어 나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AI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은 이 문명의 새로운 질서를 일부 사람들이 만들게 될 것이고 이 문명 하에서 우리는 또 천년을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 문명이 열릴 때 살아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문명의 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또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는 김미경 대표님은 유튜버이시기도 하잖아요. 엄청나게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세요. 근데 또 AI까지 또 열심히 하세요. AI를 잘 활용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그렇게 AI를 통해서 일을 빨리빨리 하시면 김미경 유튜브는
쉼다운 쉼을 나머지 시간에 갖는가? 그게 모든 AI 섹터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어.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오히려 가부화가 왔대요. 왜냐하면 음. AI가 뿌려주는 속도를 인간이 따라가려니까 네.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또 한 2년여간 공부하고 사용해 보면서 느낀 건, 야, 어차피 목표는 AI가 우리보다 더 잘한다. 무조건. 음. 무조건 잘해요. 목표는. 근데 우리는 목적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AI 그 하얀 창이 너무 심플하잖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고 나서 창이 딱 있으면 거기서 숨이 확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 아침에 하루에 한 개씩 내 목적을 말하는 연습을 해요, 네. AI한테. 근데 그 목적을 말하는 그 위스퍼링이라고 하거든요. 프롬프팅 아니고 그거는. 그 위스퍼링이라고 요새 미국에서는 위스퍼링 학과가 다 생겼대요. 근데 그 AI 하얀 창에 내 목적을 말할 때 걔가 내 목표를 갖고 수행해 주잖아요. 목적을 말하는 수준이 내 하루 수준이다. 음. 이 문명을 살아갈 수준. 그래서 제가 그걸 매일 연습하고 있는 중인데, 네. 어쨌든 같이 공부해 나가 봅시다. 이 그래요. 문명은 우리의 손으로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사자 토론은 자리 지정을 안 했는데 정신과 의사께서 바로 제 옆에 있어서 제가 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축하드립니다. 엊그저께 환갑 지나셨다고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올리셨더라고요. 뭐 공개적으로 하시더군요. 저도 환갑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환갑을 지나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좀 쉬고 자연이 되고 천천히 생각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AI 덕분에 AI가 너무 빨리 답을 주고 너무 또 다른 자극을 하니까 이게 원래 제가 설계했던 그 리듬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듬이 깨지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저도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저만 그런 건가요? 한국의 많은 분들은 이제 본인이 쓸모 있는 존재가 죽는 순간까지 된다라는 깊은 강박이 있고,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이 아마 그런 강박을 굉장히 부추길 것 같아서 네. 오연호 선생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올해 은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럼 은퇴해야 됩니까? 그냥 원래 결심으로. 원래 이제 자기 아까 우리 말씀하신 주도성, 음. 삶의 주도성을 갖기 위해서 오연호 선생님이 은퇴하기로 결심했다면 은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인공지능은 네. 얘기해 줄 거예요. 네. 김미경 선생님 은퇴 안 했습니다. 네. 은퇴 시점이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네. 얼마 전에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왜 이러고 있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어떻습니까? 애초에 우리 사회가 정신 건강이 되게 불완전한 사회였잖아요. 거기에 이게 이제 더해지는데 이 파고가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 정체성의 혼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걸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별로 없죠, 우리 사회에. 김현수 교수님 말고는 없습니까? 아니면 좀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등장에 가장 큰 위협을 받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과 정신치료 분야여서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상담 분야와 정신치료 쪽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입장이 어떤지를 몇몇 기관이 발표했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본인의 일자리를 매우 걱정해서 인공지능과의 상담을 윤리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금하는 것을 네.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상담 장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음. 매우 엄격한 이제 기준을 정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사실 생각보다 거짓말이 많고 또 아주 얄팍한 공감은 해주지만 정말 진심 어린 공감은 해주지 못하고,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 조언을 알고리즘에 따른 조언을 해주지만 인간의 다양성에 기초한 그 경험에 기초한 조언을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돼서 이제
상담 장면에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현재 권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걱정이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을 인간이 닮아가는 것도 걱정이고, 예, 또 인공지능이 인간화하면서 진보하는 것도 걱정인데, 저희 상담하는 아이들이 가끔 와서 눈물이 자기가 이제 없어졌다고 말해요. 예. 간단한 답을 들으면서 뭐 마음이 편해졌다. 인간의 온기를 전하면서 공감하는 그런 경험은 되게 부족하고, 네. 간단한 조언으로 마음은 편해지는 경험, 이런 패스트푸드처럼 패스트 이모션을 인공지능이 제안하면서 깊이 있는 공감, 눈물 어린 그런 감동, 네. 이런 게 이제 인간에게 사라지고 음. 거꾸로 로봇은 눈물 흘리는 로봇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눈물을 흘리냐 그러면서 인공지능은 사랑하게 되고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사라지는 이런 미래를 걱정해서 눈물과 온기, 이게 인간다움의 어떤 또 하나의 상징인데, 우리가 피상적인 조언에 삶을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김 교수님께서 인공지능보다 아버지가 후순위가 되는 이제 그런 걸 지적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계신 많은 아버지들이 그거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아들이 여기 와 있는데 맹성현 교수님께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맹성현 교수님은 책에다가 손녀 은주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셨습니다. 맹성현 교수님, 우리 아버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아버님들은 이제 뭐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뭐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더 걱정스러운 게 이제 어린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이제 책도 쓰게 됐는데, 뭐 문제가 이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네.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두 가지 면인데요. 이제 AI가 그러면은 의식을 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이세돌 교수님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러는데, 사실 아까 제가 느낌이란 것도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인간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호기심하고 의도가 생기거든요. 의도라는 것이 느낌이 없으면 안 생기는 건데, AI는 이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애절하다 그러면 이제 안에 장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몸에 장기가 없으면은 느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다음에 느낌이 없으면 의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상담을 할 때 인간 이상으로 그 공감을 해주고 하는 거는, 그건 다 배운 거거든요. 우리가 소설을 엄청나게 읽고 나면은 공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SNS에서 인간 주인의 뒷담화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얘네들이 의식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은 의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읽어드렸잖아요. 모든 케이스를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걔네들은 그런 걸 흉내를 내면서 갈 수는 있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 한도 내에서는. 근데 스스로 목적을 갖고 내가 인간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나한테 주어진 임무가 아까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건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드를 쳐주는 게 그 빅테크들이 할 일이고, 그걸 안전하게 만드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음. 우리가 AI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고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인간만큼 감정을 가지고서 하는 건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하지만, 근데 그 많은 컨텐츠를 소화했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더 감정적으로 풍부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 의사가 뒤로 밀리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자, 우리 이세돌 교수님 아빠로서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뭐 한마디. 사실 뭐 미래 세대까지 그런 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 AI 전에도 뭐 아버지가 하는 뭐 역할이 있었습니까? 네? 뭐 AI한테 밀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뭐 이미 뒤를 밀려가지고요. 예. 저는 오히려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세대 간의 그런 소통 이런 것들을 더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입장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세대 요구에 사실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세대의 차이가 나면은 저쪽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또 아래쪽은 뭐 좀 좀 너무 답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AI를 통해서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좀 가깝게 소통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